오늘의 비건 토크, 저희들의 비건 일상을 딥하게 풀어봅니다. 오늘은 더위가 막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 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여름 음식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갑자기 여름이 온 것 같아요. 날씨가 확 더워져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일주일 전에 환절기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일주일 뒤가 된 지금은 매우 덥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옛날에 무조건 얼죽아였지만 이제는 추울 땐 따뜻한 거 마시거든요. 차도 마시고. 근데 이제 벌써 이제 얼음을 더 많이 먹고 싶은 계절이 왔다 생각이 들고 쫄면 이런 거 엄청 해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류는 면 음식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국수, 면 음식이 생각보다 여름 때 밥하면 뜨거운 증기도 많고 반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딱 면은 3분에서 8분 정도만 익혀주면 빠르게 끝나니까 면 음식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쫄면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콩국수였어요. 콩국수 좋아하시나 봐요. 콩국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시즌 한정 비건 생존템. 맞아. 어디 가든 먹을 거 없을 때 콩국수집 가면은 콩국수는 먹을 수 있으니까. 국수집 가면은 콩국수는 먹을 수 있고 뭐 칼국수집 가도 콩국수는 해주고. 그러니까 이 시즌만 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느는 거예요. 약간 안타깝기도 하고 공감이 가기도 하고. 그 콩국수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사실은. 비건 되기 전에는 제가 그 콩비린내에 약간 예민해가지고 국수가 있으면 비빔국수를 먹지 굳이 콩국수를 왜 먹어? 이런 입장이었는데 맛있는 콩국수를 몇 번 먹어보니까 그 맛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막 알아봤는데 콩국수 국물을 따로 파는지, 그러니까 왜냐면 맨날 외식을 할 수 없으니까 집에서 사 먹을 수 있는지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온라인 상에서 콩국수를 팔긴 팔아요. 근데 유통기한이 이틀 막 이러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게 그때 알게 된 게 처음으로 콩국수를 국물을 내자마자 진짜 유통기한이 짧고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콩국수 집들은 당일에 만들어서 당일에 팔거나 아니면 최대 2, 3일 지나가면 냄새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안 좋아졌는지를 떠올려 보니까 내가 먹어왔던 콩국수 중에서 이렇게 싱싱한 콩국수가 아니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별로 안 좋아했는데 비건이 된 다음에 맛집이나 혹은 이제 망원시장에 있는 그런 좀 콩국수를 많이 사 먹는 그런 데 갔더니 너무 맛있는 거죠. 고소하고. 그래서 이게 신선한 콩국수의 맛은 다르구나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망원시장 콩국수집 좀 알려주세요. 한번 가봐야겠어요. 좋습니다. 거기가 저렴한데 국수가 맛있는 옵션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함께 가면 좋을 것 같고. 10,000원, 저는 최근에 갔던 데가 10,000원이나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요. 안 돼. 근데 콩국수 하면은 특히 이제 국산 쓴 데는 국산 이렇게 적어놔요. 국산 콩은 그렇죠. 그래서 대충 국산이라고 안 적혀 있으면 외국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맞아. 먹는데 국산 정말 크게 써놓잖아요. 국산 콩. 국산이면 12,000원 이렇게 해주면 이해하죠. 그렇게 하면 이해하죠. 왜냐면 국산 콩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맞아. 국산 콩도 너무 비싸고. 전 쫄면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여름이 오기 직전에 쫄면부터 샀거든요. 인터넷에서 장을 볼 때 쫄면을 10인분을 봉투랑 그 소스랑 같이 샀어요. 그래서 요즘에 근데 쫄면 비빔장 따로 파는데 그게 당연히 성분 다 확인해야 되지만 가끔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래도 읽어보면은 성분이 대부분 채식이어가지고 소스장이랑 쫄면을 10인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먹고 있고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게 밥이 안 땡길 때 쫄깃쫄깃한 쫄면에 약간 새콤한 그 소스 해서 먹으면은 입맛이 확 돌고 그거 먹고 싶어서 집에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름에는 식초 이런 걸 좀 많이 넣어서 식초랑 설탕 이렇게 해서 새콤달콤하게 해서 먹는 게 입맛이 확 돋구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 상추랑 깻잎 썰어가지고 넣어가지고 같이 비벼 먹으면 왠지 건강한 느낌 들고 맛있고. 저는 여기다가 오이를 넣지만 저분은 오이 헤이터시기 때문에 맞아요. 오이 없이. 저 깻잎을 엄청 사나 여름 되면 이제.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오이 대신에 수박 그 껍질 남은 그 흰 부분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안 먹나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 오이 맛을 싫어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이 향 자체를 다 싫어하다 보니까 사실 참외랑 수박도 별로 엄청 좋아하지 않아요. 엄청 잘 익은 수박의 빨간 부분은 좋아하는데 끄트머리 잘 안 먹는 그런 애 중에 한 명이고요. 그 약간 얄밉게 끄트머리 다 끝까지 안 먹는 그런 맨날 먹으면서 양심에 찔려. 끝까지 먹어야 되는데 좀 비위 안 맞고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참외
참외를 같이 먹자면은 먹는데 내가 사 먹거나 절대 내가 까먹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 맛이 다 비슷해가지고. 저는 그 흰 부분을 되게 열심히 먹어도 오이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거의 완전 하얘질 때까지 먹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비건들이거나 혹은 비건이 아닌 친구 중에서도 환경 관심 있는 친구는 수박을 사면은 그 하얀 부분 다 잘라가지고 그걸로 그 단무지 같은 걸 해먹거나 아니면은 장아찌를 해먹거나 아니면은 그것만 만들어가지고 따로 고명으로 얹어서 먹더라고요. 진짜 오이 먹듯이. 아, 근데 그 너무 귀찮아요. 그렇긴 한데 저도 되게 존경했어요. 저는 안 먹기 때문에. 저도 그걸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2번은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뭐 해 먹었어요? 저 뭐 장아찌랑 조림이 뭐 소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물조물해가지고 나물처럼 이렇게 해서도 먹고 오이 대신으로도 먹고 그렇게 한 번 해서 먹으니까 귀찮아서 못 해먹겠더라고요. 그렇군요. 진짜 못 해먹는 거예요, 여러분. 못 해먹겠다가 근데 아니고. 하면 환경에 좋겠다. 여러분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하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는 이제 그 음식물 태비함에다가 넣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근데 수분기가 많아가지고 좀 쉽지 않긴 한데. 그러니까 마를 때까지. 또 저희가 맛있게 먹는 게 비빔국수, 간장국수죠. 아, 비빔국수는 쫄면이 확실히 더 맛있긴 한데요. 그쵸. 그 대신 쫄면은 좀 오래 삶아야 되고 하나하나 맞아. 떼줘야 되고 좀 또 귀찮잖아요. 얼려놔야 되고 면을. 맞아요. 비빔국수는 일단은 저는 소면파가 아니고 중면파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삐삐랑 친하면서 중면을 처음 먹어봤잖아요. 너무 맛있어. 중면은 조금만 더 끓여주면 되는데 안 퍼지고 맛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더라고요. 왜 대면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소면만 평생 먹고 살았거든요. 무조건 국수하면 소면을 삶아서 먹는 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도 소면 조금만 더 삶으면 뚝뚝 끊어지잖아요. 퍼져가지고. 근데 중면 정말 쫄깃쫄깃한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면을 다양하게 접한다고 생각하면 살았는데 중국에서 온 A는 뭐 옥수수 면도 있는 나라잖아요, 거기는. 오, 맞아. 옥수수 면도 있고 그다음에 면도 뭐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진짜 너무 웃긴 게 노포에 갔더니 중국에서 면 종류가 한 다른 게 한 10개가 3줄로 그러니까 한 30종류의 면이 이렇게 쑥 하고 쌓여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면의 진심이구나. 네, 그래서 저게 뭐야 했더니 다 다른 면이래요. 그래서 약간 내가 알던 면의 세계는 면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국이 좀 부러워졌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또 약간 메밀소바도 많이 먹죠. 저는 두부면도 많이 먹고. 두부면도 근데 소바도 사실 일본 거 같고 맞아. 그리고 두부면도 살짝 중국 거 같고. 중국 거 같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냉면. 냉면도 있죠. 맞아요. 요즘에는 또 채식 냉면이 되게 잘 나와가지고 시중에서 맞아. 좀 여름 되면은 쉽게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또 냉면이 남한 냉면도 있지만 북한 냉면도 있잖아요. 그 연남동에도 북한 냉면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제가 몰랐는데 다른 친구가 그 북한 냉면이 비건이래 알려줘가지고 한 먹으러 가고 싶더라고요. 먹으러 갑시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그 냉면이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냉면을 사가지고 같이 저희 디톡스 하우스 편집할 때 가지고 갔다가 맞다. 저는 하나하나 다 붙어 있는 냉면이라서 쌌던 거예요. 그래서 5개에 3,500원인가? 그러니까 뭐 하나에 700원 꼴인 거죠. 1인분에. 그래서 너무 싸다 하면서 그냥 냅다 끓였더니 다 붙어서 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몰랐지 그거를 떼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거기 옆에서 린 PD가 되게 정성스럽다라고 생각하면서 왔는데 그냥 냅다 끓여버린 정성이 필요한지 모르고 사와버린 사람이 되어버렸다. 근데 왜냐면 보통 그 흔히 말하는 풀땡땡 이런 데서 파는 냉면 세트에서 파는 건 다 면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면이 말라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끓여도 붙지 않는 거고 저도 사실 냉면을 집에서 해 먹을 때 그런 무슨 세트로 나온 냉면 세트를 사 먹지 면만 사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몰랐거든요. 그래서 냅다 끓이는데 그냥 그렇게 끓인가 보다 옆에 있었고 이제 면을 엄청 좋아하는 린 PD가 저거 다 떼서 하는 거다 알려줘가지고 그제서야 그래서 붙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되게 어이없었어요. 되게 저 상식인 것을 그래서 안 읽어봤네요. 아니야. 근데 우리는 몰랐죠. 안 읽어봤네요. 근데 제가 역시 현대인의 문해력 분명히 면을 떼서 넣어서 익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써 있었구나. 써 있는 것도 몰랐어. 분명히 읽었다. 근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쪼대로 했다.
그래서 B셰프 명색이 B셰프인데 처음으로 음식이 망한 거예요. 아 맞아. 그 면이 붙어가지고 다 안 익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씁쓸했어요. 약간 나의 명성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틀 다시 삶아서 좀 더 먹지 않았나요? 기억하기로는. 맞아요. 하나를 따로 또 떼가지고 1인분을 더 해 먹었어요. 그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스도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냉파스타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그 강남에서 사무실 다닐 때 파스타 집이 이제 좀 옵션이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뚫어서 알리올리오를 맨날 먹고 다녔는데 알리올리오는 먹을 수 없잖아요, 질리니까. 맞아. 근데 이제 샐러드 파는 곳에서 샐러드에 파스타 면을 추가해 주는 데가 있는데 물어보니까 그냥 밀가루만 들어가 있는 이제 파스타 면을 쓴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샐러드 집에서 맨날 나는 냉파스타를 해서 먹는 느낌으로 샐러드에다가 이제 비건 옵션으로 샐러드 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파스타 면 추가해가지고 먹었는데. 그게 또 여름의 별미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발사믹 식초 이렇게 샥 뿌려가지고 그 토마토랑 바질이랑 이렇게만 해서 먹어도 얼마나 맛있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 페페론치노 좀 얹으면 약간 얼큰하고 여름에 촥 입맛 돌게 너무 맛있었어요. 사실 저는 샐러드나 차가운 음식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역시 면이 들어가면은 차가워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좀 약간 밀프렙처럼 하기 좋은 음식이어가지고 맞아요. 한 3일치 정도 만들어두고 냉장고에 넣어두면은 이제 그날 이렇게 꺼내서 갈 수 있는. 맞아. 물론 이제 면은 저는 얼려놓긴 하거든요. 이게 올리브유 퍼지니까. 좀 묻혀놓고 얼려놓으면은 괜찮습니다. 해동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귀찮아서 그때그때 해먹긴 해요. 사실 약간 파스타가 제 생각에는 한국으로 치면 라면 같은 게 아닌가. 되게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은근히. 그냥 면 시간 돼서 익힌 다음에 소스 넣으면 끝이니까. 맛있게 먹었던 것 같고 또 이것도 새로웠는데 저희가 이제 웬만큼 평소에 먹는 면 다 얘기한 것 같아서 이제 끝났나라고 했는데 또 삐삐가 새로운 걸 얘기해줬어요. 제가 예전에 채식 요리 클래스를 들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준비했던 요리가 애호박 국수였는데 애호박 자체를 면으로 얇게 썰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몬드랑 올리브유랑 간장이랑 식초랑 그 다음에 연땡이랑 해가지고 설탕 조금 이렇게 해서 섞어가지고 아몬드 가루는 2스푼 정도 해가지고 하면 약간 고소하게 시원하게 해가지고 먹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탄수화물 좀 적게 드시고 싶다 하면은 야채면에 이렇게 드셔보셔도 좋고 전 예전에 오이로도 된 면을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오이로 된 면도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심각하게 왜 그 야채를 갈아가지고 그 면처럼 내는 기계 있잖아요. 네, 돌돌돌돌. 국수 뽑는 기계. 그거 진짜 너무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같이 한번 살까 공구로 3명이서 나눠가지고 국수에 진심인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정도면은 한 건물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10분 거리라도 좀 멀거든요. 아, 그건 그래요. 더워지면 더 멀게 느껴질 것 같고. 맞아요. 뭐 물론 전 자전거가 있어서 금방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사실 저는 최근에는 방금 얘기한 것 중에 두부면을 제일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게 제가 이제 PT를 받고 있는데 식단을 같이 좀 하려고 여름 돼가고 이제 그분도 운동 좀 이제 붙고 제가 근육이 많이 부족해서 근육을 붙이고 있는데 식단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지금 살을 많이 빼는 것보다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역시 첫 번째로 말하는 게 이제 닭가슴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저 채식을 해가지고 안 먹습니다 하니까 그럼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했을 때 제일 좀 평소에 많이 먹기 쉬운 게 딱 그거였어요. 그 포두부. 그 포두부 썰어가지고 면으로 먹거나 포두부를 냅다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포두부 성분을 봤는데 포두부가 같은 그램당으로 치면 닭가슴살보다 훨씬 더 단백질이 많은 거예요. 대신 지방은 조금 더 많긴 해요. 지방이 거의 닭가슴살은 없는데 포두부는 지방이 조금 포함되어 있긴 하거든요. 20% 정도. 다 당연히 포화지방이고 식물성 지방이니까 나쁠 리 없지만 이제 그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단백질만 있는 음식은 아니니까 지방이 조금 있네요. 주의하긴 하지만 그래도 몇 끼니 이것부터 먹어라 해서 이제 몇 끼니 포두부를 먹으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몇 끼 못 먹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그 두부 면으로 만들어가지고 먹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질리고 어디 넣어도 맛있고 국수 막 진짜 저는
귀찮을 때 어떻게 해서 먹냐면은 삐삐 셰프한테 말하기 좀 민망했지만 저는 그냥 진짜로 두부면을 그냥 전자레인지 익힌 다음에 거기다가 간장이랑 물이랑 설탕만 넣어서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렇게 먹어도 충분히 간이 맞고 그냥 맛있다 이러고 상추 있거나 깻잎 있으면 좀 깻잎 넣어서 먹거나 김가루 뿌려서 먹거나 하는데 요리를 할 게 없이 그냥 데워서 간장, 물, 설탕해서 먹으면 여러분 맛있습니다. 간장, 설탕 짱이에요. 저는 라면을 끓일 때도 파, 후추, 양파, 아우, 너무 신기해. 되게 버섯 이런 것들을 넣어서 먹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어제도 되게 바빠가지고 바쁜 와중에 밥을 간단하게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동을 끓여서 벌써 나는 안 간단한 것 같아요. 우동면이 2분 만에 있거든요. 그래서 2분 동안 있는 동안 케찹 한 숟갈, 그리고 고추장 2숟갈, 고춧가루 한 숟갈, 그 다음에 간장 한 숟갈, 다진 마늘 반 스푼, 설탕 조금, 그리고 피넛버터 한 숟갈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참외 좀 썰어 넣고 와. 집에 2분 만에? 아니 옆에서 애인이 원래 오이를 넣어야 맛있거든요. 근데 집에 오이가 없어서 너 넣을 게 없네 해가지고 애호박을 썰고 있었는데 남은 재료로 애호박은 생으로 먹어도 맛있으니까. 근데 옆에서 애인이 참외를 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외 스틸. 참외를 스틸해서 반을 이제 넣어가지고 참외, 애호박, 칠리, 땅콩 우동을 먹었거든요. 그게 너무 간단하고 맛있다. 하나도 안 간단해요. 팔아야 될 것 같아. 9,000원 주고 팔아야 될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어디 가게 메뉴긴 합니다. 그니까 그거 보고 맛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맛있게 저는 사 먹고 삐삐가 한 입 먹더니 이제 해킹을 해가지고 돌아와서는 메뉴를 만들어서 해 먹는다 이런 재밌는 일화가 있었고요. 네. 저는 정말 그냥 간장에 설탕만 넣어도 만족을 하는데 너무 신기해.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저희만의 유행어거든요, 이게 요즘. 그러니까 납득하지 못하겠어요 라였나? 저희 디톡스 하우스에서 삐삐가 5화에서 이제 납득하지 잘 못하겠어요 막 이런 말을 여러 번 해요. 약간 번역투인데 너무 이상하게 말해가지고 납득하지가 잘 못하겠어요. 진짜 웃겼어. 그리고 저희만의 또 다른 유행어 그 뭐였지? 그 지각했을 때 유아가 미안 나 늦고 싶지 않았어. 맞아, 너무 웃겨요. 그 1화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미안 늦고 싶지 않았어. 근데 실제 유아가 한 7개 국어를 하는 친구인데 너무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한국어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늦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헷갈릴 수 있지. 저는 이제 거의 연계 국어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 팟캐스트도 하고 있는데 연계 국어일 수 없죠. 0.7개 국어. 쫑깎기. 저희 그리고 이제 밥도 그래도 하긴 해야죠. 저희가 면 음식이 빠르고 시원하긴 하지만 또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한국인들이니까. 그래서 밥도 몇 개 준비했는데 저도 확실히 그냥 채소 썰어서 넣고 먹거나 아니면은 뭐 덮밥 같은 걸 많이 딱 그 한 그릇짜리 이런 흔히 말하는 원디시라고 하죠. 설거지 가리고 많이 안 나오게 밥 위에 뭔가 얹어서 먹는 그런 음식을 여름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의 간단한 음식은 또 설명해 보시죠. 얼마나 긴지. 아니에요. 이거는 간단해요. 이거는 상추 비빔밥인데 네. 저희 어머니가 그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항상 과하게 채소를 보내세요. 너무 좋아요. 저는 항상 특혜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추 풍년이기 때문에 언제나 오. 냉장고에 미어 터지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됐거든요. 상추 너무 좋다. 풍년. 상추와 부추 풍년. 부추가 너무너무 많아요. 와.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그냥 냅다 비벼서 먹습니다. 밥 위에 그거 넣고 된장 양념장 넣고. 또 하시잖아요. 양념장. 아니 그냥 원하면 된장 넣고 참기름 좀 넣고 고추장 조금 넣고 원한다면 물김치 살짝 넣고 깨는 귀찮아서 안 뿌릴 때도 있고 뭐 영양소가 좀 신경 쓰인다면 두부도 좀 넣고 서서히 많아지죠? 그러니까 소스에 많아지고 하나씩 추가되는. 언제 끝나? 넣으려면 한도 끝도 없이 넣을 수 그러니까. 있어. 그리고 또 저는 초식마녀님 그 옛날에 레시피 툰을 봤었는데 그거 너무 재밌게 봤는데 거기 중에서 하나가 이제 토마토 밥이 있었어요. 저는 밥에 토마토가 어울리나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밥에다가 토마토 썰어서 넣고 거기 나온 대로 소스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간단하고 제가 생각한 간단하면 정말 그런 거 진짜 그냥 썰어서 넣고 양념하면 끝 이런 느낌이어서 상추 씻는 것보다 토마토가 씻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는 토마토 비빔밥 몇 번 해먹었던 것 같고. 저 근데 토마토는 좀 치트키인 것 같아요. 맞아. 그냥
너무 맛있어지는 것 같아. 맞아요. 저 이번에 저희 이제 중국인 애인을 만나고 알았는데 달이 국물에다가 토마토를 넣는 거예요. 와, 국에다가. 맛있겠다. 그냥 진짜 뭐냐 팽이버섯, 뭐 마늘, 토마토 이렇게만 해가지고 탁 하고 끓였는데 맛있는 거예요. 네, 토마토 넣으면 향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약간 토마토 스튜도 아니고 그냥 토마토 국인데 그런 것도 맛있었고 뭐 토마토는 밥에 넣어도 맛있고 토마토는 뭐 마라탕에 넣어도 맛있고 그리고 인스타에서 봤는데 토마토 주스로 라면을 끓이면 맛있다고. 그거 해보고 싶어요 한번. 언젠가 해봐야겠다. 왜냐면 토마토 라면을 하는 레시피가 또 한 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라면에 넣어도 맛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토마토는 면에도 넣고 샐러드 면에도 먹고 샐러드 파스타에도 넣고 뭐 아무 때나 넣어도 되는 좀 치트키 같아요. 맞아. 여름에 또 토마토가 싸잖아요. 제철이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많이 먹어줘야 돼요. 맞아요. 진짜 겨울에 방울토마토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너무 비싸. 너무 비싸가지고 한 번은 이제 봄쯤에 너무 겨울까지 나고 나니까 토마토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난 어른이니까 토마토를 먹겠어. 내 돈으로 방울토마토를 먹겠어. 심지어 토마토도 아니야.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더 비싸잖아. 너무 비싸. 진짜. 또 저희가 제철 음식을 저는 비건 되기 전에 잘 몰랐는데 비건 되고서야 이제 제철 음식에 토마토도 있고 이런 게 있구나. 부추 나오고 지금 요즘에 알고 됐는데 또 가지가 제철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가지를 저는 원래 진짜 요리할 때 안 해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혼자 살 때 전에 잠깐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그 룸메이트가 가지를 얇게 썰어가지고 근데 딱 간장이랑 간장 된장 이렇게 발라가지고 구워요 그냥. 근데 그냥 그렇게 구우면은 되게 맛있어지는 거,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지고 그걸 밥에 얹어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덮밥을 좀 빠져가지고 한참 해 먹었는데 진짜 이게 그것도 간단한 것 같아요 꽤나. 근데 물론 프라이팬에 좀 양념이 묻어가지고 딱 귀찮긴 한데 그게 배리어인데 최대한 안 묻게 그래서 잘 한쪽만 발라서 구워 이러면 이제 한쪽만 잘 익어가지고 밥에 얹어 먹으면 맛있다. 이게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된장이 살짝 눌러붙어서 기름과 만나서 불에 익어서 해야 맛있는데 저부터 근데 그게 건너편에서도 있긴 있거든. 너무 닦기 귀찮아가지고 자주 해먹다 보니 처음에는 다 이렇게 뒤집어서 했거든요. 양쪽에 발라가지고. 근데 자주 해먹고 싶으니까 나중에는 한쪽만 발라. 진짜 어이가 없다. 저는 가지를 엄마가 너무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또 해먹었던 게 뭐였냐면은 가지를 덮밥할 때 이렇게 슬라이스로 이렇게 쑥쑥쑥쑥 자르는데 꼭지만 빼고 슬라이스를 쑥쑥쑥쑥 해요. 그리고 그거를 쫙 펼치면 도우처럼 동그랗게 벌려지거든요.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 어쨌든 도우처럼? 네. 그래서 그 위에다가 그냥 토마토 얹고 바질 얹고 비건 치즈 올려가지고 F에 샥 하고 구우면은 가지 피자가 되는 거예요. 와 맛있겠다. 왜 저 안 해줬어요? 저 해주세요. 당당. 거의 요청이 아니라 거의 내 권리처럼 해주세요. 네, 가지 당연히 해드려야죠. 피자. 우리 집에 모짜렐라 치즈 남았거든요. 비건 치즈. 해드릴게요. 같이 먹읍시다.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또 제철 음식이란 페스토인데요. 여름 제철 음식이란 부추가 너무 많이 오니까 부추 페스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페스토의 대가는 뭡니까? 바질 페스토죠. 바질입니다. 너무 맛있지. 네. 저희 엄마 텃밭에서 거의 나무처럼 자라고 있기 때문에 진짜? 물론 바질이 다 여러 해살이 동물이래 식물이지만 이게 한국은 겨울이 춥기 때문에 한 해 지나면 다시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무가 되진 못해요. 안타깝게도. 네, 그렇지만 어쨌든 여름이 되면은 어머니 밭에서 항상 풍성하게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어머니 냅다 이렇게 한 박스에 반을 바지를 보내주시면 저는 행복하게 갑니다. 그게 정말 매년 바질 페스토 파스타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삐삐가 해주는 바질 페스토 파스타 너무 맛있거든요. 진짜 두유 바질 페스토 해먹었던 기억도 나고 몇 년 전 기억까지 나는데 옛날에 그 기원집에서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오도집에서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되게 매년 먹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밖에서 저는 바지를 좀 먹는 게 돈이 아까워요. 비싸잖아 솔직히. 비싸기는 비싸고 맛도 앵간치 바질 향이 그렇게 팡팡 안 나고 그래서 이게 야생에서 자란 바질이 이렇게 맛이 이렇게 세거든요. 이게 곤충을 이겨내야지 이게 향이 세지기 때문에 맞아. 본인을 보호하려고 식물들이 이렇게 향을 막막 내뿜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곤충들이 많이 사라져서 향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 텃밭에는 곤충들이 느글느글하기 때문에 느글느글하기 때문에 예, 바질 향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약간 딴소리로 세자면은 저는 그 스마트팜 이거 있잖아요. 그 기계식으로 이렇게 철제로 이렇게 칸칸이 서랍식으로 해가지고 엄청 많이 그게 막 친환경이다. 왜냐면 작은 땅에 많이 키우니까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채소를 먹어봤더니 정말 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맛이 너무 없고 향도 향인데 메가리가 없어요, 애들이. 맞아. 그 채소에 이렇게 씹는 맛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맞아. 저도 이렇게 저는 입맛이 별로 예민하지 않거든요. 요리하는 것만 봐서 아시겠지만 엔간하면 맛있다 이러고 먹는데 제가 채소의 맛을 차이를 느낄 정도면 되게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품성이 있을까 진짜? 왜냐면 이게 크기가 똑같이 자란다고 해도 향도 다르고 그 아예 질감이 다른데 같은 종이라고 할 수 있나 싶을 만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스마트팜의 기술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그런 지점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서 자라는 농산물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계속 그런 말 한대요. 진짜 맛있는 사과 좀 먹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지. 예전에는 그냥 따면 사과 열면 그 사과에 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 그 노란 부분에서 황금색으로 약간 투명하게 되는 부분 있잖아요. 맛있겠다.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이 다 퍼석퍼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과일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일값은 다 같이 오르는데 맛있는 과일은 없고 점점 사치제가 되지 않을까. 막 그 디스토피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생채소 생과일은 진짜 부자들만 먹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 고체 음식 같은 거 먹잖아요. 벌써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전 이미 집에서 냉동 브로콜리 먹어요. 저 진짜 겨울에 먹을 채소가 없어가지고 냉동 브로콜리를 얼마나 열심히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브로콜리 좋아하셔서 다행이다. 저는 냉동해서 먹는 거라고 만두밖에 없는데. 저희 공부했거든요. 대파랑 만두랑 먹어요. 그리고 약간 믹스 야채 베지터블 모음집? 맞아. 그런 거 드시잖아요. 맞아요. 그거가 이제 제일 제가 좋아하는 수수로 모아져 있는 당근을 좋아하는데 당근 얼려놓은 걸 따로 파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 근데 미니 당근이 진짜 맛있죠. 아니요. 미니 당근이 당근 겉을 썬 거래요. 엥? 미니 당근이라는 품종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속았어 우리? 네. 그러니까 이게 상품성 없는 당근 있잖아요. 모양이 안 일정한 당근을 팔기 위해서 그 겉을 다 깎아내고 만든 게 미니 당근이래요. 나 몰랐어요. 그냥 미니 당근이랑 품종이 있는 줄 알았어요. 되게 달다 미니 당근을 생각했는데 안쪽이 단 거구나 그냥.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당근보다 조금 달잖아요 미니 당근이. 제가 먹는 거 근데 당근이 슬라이스 된 거, 당근과 빈과 화이트 콜리가 슬라이스 돼서 나오는 믹스를 저는 먹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미 우리는 디스토피아로 간 냉동 세계로 가고 있다. 그 와중에 저희는 또 이제 방금은 약간 식사 위주로 했다면은 마지막으로 여름 간식을 몇 개 또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빙수죠. 맞아요.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빙수. 네, 제가 소개하고 싶은 가게는 이태원의 비건 카페 중에 빙수 치면 아마 다 나올 텐데 비건 흑임자, 피스타치오, 발로나 초코 빙수, 말차 빙수 이렇게 되게 다양한 종류를 파는데 이 집은 빵보다 빙수가 진리기 때문에 맞아. 빙수를 드시러 가셔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집 빵이 뭐 비스코티는 맛있긴 한데 나머지 빵은 좀 제 취향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글루텐 프리 빵을 파시기 때문에 건강하지만 저는 건강하지 않은 비건 빵이 좋다. 저분이 빵에 대해서는 또 예민해요. 너무 진심이야. 저가 또 좋아하는 것은 그 망원에 있는 비건 카페인데 여기는 와플이랑 빙수를 같이 팔아요. 여기도 빙수 되게 다양하게 팔거든요. 빙수 뭐 오레오 빙수, 뭐 팥빙수 당연히 팔고, 뭐 과일 빙수 팔고 해가지고 전 친구들이랑 종종 빙수 땡긴다 하면은 그 망원에 있는 비건 카페에 가는 것 같아요. 또 사당에도 맛있는 데가 있어요. 사당도 비건 카페가 있는데 거기가 망고 빙수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주얼 보면은 흔히 막 땡땡 호텔 망고 빙수 이런 거 막 12만 원씩 하잖아요. 진짜 막 8만 원씩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훨씬 저렴하게 하지만 비싸긴 하지만 뭐 한 1, 2만 원대로 되게 양질의 망고 빙수를 먹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비건 분들은 한번 비건 카페 빙수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사랑인데요. 한성대 입구에 비건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너무 맛있어. 제가 알기로 4번 출구였던 것 같아요. 거의 상호명배가 다 얘기해주는 아이스크림 샌드가 너무 맛있어요. 거기는 안 맛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아이스크림도 맛있는데 그 아이스크림으로 만든 디저트가 너무 맛있고 거의 크림 브릴레를 팔아요, 여러분. 크림 브릴레를 비건으로 먹을 수 있다니까요. 감동적이야.
진짜 정말 저희가 언급했던 것들은 다 한 번씩 드셔보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오늘 너무 급하게 얘기하느라 저희가 묵사발과 수박 화채도 빼먹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여름 꼭 이런 것들 다 챙겨서 못 챙겨 먹고 넘어가지 마시고 다 챙겨서 먹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름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팟캐스트 팟빵에서 보고 이번 화에 대한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써주신 분들은 저희가 다음에 방송에서 읽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주제나 감상 후기 등은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비건 먼지는 이렇게 팟캐스트 외에도 유튜브랑 인스타그램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최근 디톡스 하우스 시리즈 열심히 나오고 있고 또 인스타그램으로는 다양한 카드 뉴스와 또 쇼폼들 나오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건 먼지와의 협업, 광고 문의는 비건 먼지 인스타그램 DM 또는 piart33@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월요일 저녁 10시 마포 FM 팟빵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